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출석표 이쪽에 보셨을 때는 오늘 수업이 이제 재직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등록할 당시에는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고 지금 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회 초년생이 아닌 입장에서 지금 AI의 뽀모를 잔뜩 느끼시고 계시는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강들도 찾아오셔가지고 본인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고서 얻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다를 겁니다. 각자 계시는 업무 쪽이 다 다를 거라서 최대한 이 내용에서 내가 회사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본인의 부업 아니면은 어떤 기획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될 때 어떤 인사이트들을 가지고서 조금 화면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AI 인사이트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쭉 디코에 올라오는 것들도 봤는데 초반에 열심히 따라 하시다가 뒤에 가서 많이들 조금 힘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7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록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루짜리 수업이고 그리고 이 정도 따라하면 되겠지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절대 안 열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좀 잘 하셔서 언제든지 좀 열어볼 수 있도록 그거를 디코에서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노션에다 정리해야지, 나중에 내 개인 메모에다가 정리해야지 하지만 절대 안 합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코에다가 그냥 내가 1교시, 2교시 이렇게 끝날 때마다 결과물들을 조금씩 넣어놓는 거로 러프한 메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AI 서비스에 대해서 기획을 할 거고 러프한 화면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당연히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붙어가지고 화면을 만드는 것처럼 이쁘게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떠벌떠벌 이글로만 얘기했던 그 기획이 시각화가 된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UX에 치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뭔가 이제 요즘 바이오 코딩 난리 났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이들 수익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나 다른 이제 강의 컨텐츠 쪽에서 나오는 강의파리 말고요. 여러분들의 강의료를 후킹해가지고 돈 버시는 그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겠다까지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이 늘상 생각들은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가 안 하고요. 그 10%에서의 또 90%가 또 안 하고요. 하면서 계속 좁아져서 결국엔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품을 내놓는데 안 쓰죠. 나만 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UX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필요한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쓰죠. 근데 수익화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만 쓰는 거 말고 쟤들도 쓰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UX 부분을 AI와 함께 조금 인사이트들을 한번 수집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시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일 다니고 있는 거는 얌전히 잘 다니고 부업의 이슈, 내가 어떤 제품을 내려고 하면은 회사를 차린다라는 느낌보다는 혼자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AI를 직원으로 두면서 얘네들한테 굉장한 내가 쓸만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오게끔 시키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직원이 없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화면들이 좀 뽑히는 것들을 피그마 메이크나 아니면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좀 화면들을 좀 뽑을 거고 그걸 가지고서 코드로 변환을 해서 한번 어떻게 그림이 빠지는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GPT 가지고 어떤 UI를 뽑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미지로 뽑아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서비스가 되게끔 하는 인터랙션이 되는 UI가 되는 거를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메이크나 스티치를 이용을 할 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끝날 수 있지만은 배포라는 걸 하시려면은 코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도 한번 접근을 해볼 거라서 오늘 안티그래피티를 조금 이용을 해볼까 하는 그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티치나 메이크를 통해 가지고 화면이 나오면은 메이크는 코드로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어오시기 전에 뭐 이제 깔아놓으라고 안내는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 깔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쯤에 여기서 보면은 AI 서비스 프로토타입, 내가 화면을 좀 만들어 보고서 하려면은 메이크, 피그마 깔려 있으셔야 되고요. 피그마의 무료 버전이 스타터 플랜이라도 설정을 해 놓으시고 메이크를 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랑,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만 해 놓으시면은 그거는 충분히 그만 할 수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안티그래피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개발자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발하고 상관없는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환경을 좀 설치해 놓은 것들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Node.js라고 하는 거가 깔려 있으셔야지만 안티그래피티에 MCP를 연결을 해가지고 스티치에서 나오는 화면을 코드로 옮길 때 우리가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안내 받으신 대로 설정해 놓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언제까지? 점심 먹고 나서 오후부터 이제 프로토타입 뽑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환경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Q&A 쪽은 우리 5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4시 조금 지나서부터는 Q&A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제출은 공식적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디코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은, 특히나 이제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디코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서 진행 과정, 좀 어느 부분에 프로포팅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기획 기초, 그리고 UX 설계,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하고 검증 시나리오까지 쭉 한 흐름, 우리가 생각하는 초안, 어떠한 자동화 아니면 AI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거를 구체화하는 한 턴을 오늘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젠다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나오는 이제 장표들은 제가 드렸던 PDF 그대로 이제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AI 서비스 기획의 기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AI로 풀 것이냐, 그리고 AI 적용 범위의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잘 쓰다가 꽤 괜찮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제품으로 만들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KPI를 가지고 와야 이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준비해서 1교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여러 컨퍼런스라던가 어떤 이슈들을 보시면은 문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놈의 문제 정의가 뭔데? 내가 당장 그냥 이거 하고 싶음 이란 걸로 접근을 하는 거를 문제 정의의 초안이라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가 누군가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로 기반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이 서비스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근거 있는 문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UX로 좀 접근을 하자고 했잖아요. 보통은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거 쓰고 싶으니까 라는 걸로 일단은 출발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나만 그러면 나만 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게 불편해요, 그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슈인가를 생각을 하시고서 문제 정의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가볍게만 터치하면은 일단은 나를 기준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이게 수익화된 서비스로 조금 구체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자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정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을 할 거는요, 어떤 문제를 AI로 풀 것인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AI가 들어오고 나서 막 이것도 다 AI로 저것도 다 AI로 남들은 한다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범주를 한번 싹 스크리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단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부분이 있나? 그럼 그거를 AI 자동화로 해서 변환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이 생기나? 이렇게를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업무나 조직에서 자동화가 가장 시급한 병목 현상 부분,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 나 지금 이 부분을 지금 AI로 처리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라는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 문제 해결 접근법 중에 방법론 중에 여러 방법론 중에 아웃풋 중심 사고로 문제 정의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문제 정의 해결 방법인데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뽑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여러 구체화를 한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해서 마지막 방점이 아웃풋이에요. 근데 요 아웃풋 중심 사고로 진행을 한다라는 방법론은 결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먼저 해놓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구체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지를 역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개발을 해봤고 이 로직을 직접 짜봤고 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구체화를 통해서 마지막 방점이 결론이 돼요. 그런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최종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죠. 그걸 가지고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려면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지?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지? 어떤 로직이 구성되어야 하지? 라는 식으로 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재정의 부분에서 이 AI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였나? 내가 이런 거 됐으면 좋겠다 일단 생각해놔요. 근데 그게 도입이 되면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요즘 이제 문해력도 딸리고 젊은 친구들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해줘 하는 이러한 삶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고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근데 예쁜 글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한 단어든 키워드든 문장이든 러프하게 접근을 하고서 걔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를 한번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최종 결과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적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을 세팅을 해야지만 얘가 잘 돌아가겠네까지도 구체화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롬프팅이랑 같이 해볼 건데 일단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제품의 성공 조건 어떤 게 실수 없이 잘 돌아가야 되고 나한테 어떤 걸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러프한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얘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번에서 앞 4단계를 다 정하고 이 화면의 흐름을 이제 차근차근 설계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과 먼저 찍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이제 열린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 제품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조금 얘네들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출발을 하면 조금 우리가 꽉 막힌 그런 제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자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자기 자아가 되게 비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웃풋을 찍어놓고 하는 것조차도 완료를 못하세요. 그런데 열린 결말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결말에 대한 여러 케이스들을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의 스토리를 짠다는 소리인데 그거 자체에 접근도 안 되거든요. 내가 한 가지도 마무리를 못 짓는데 열린 결말을 처음부터 생각한다? 이거는 너무 자기 자아가 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답정너에도 괜찮아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성공을 시키고 나서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린 결말로 이것저것 다 한다는데 나만 이 메인 과제 하나 가지고 끙끙대는 게 나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보기 싫고 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쪽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생각만 저쪽에서 멀리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매듭을 못 짓는데 계속 키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객관화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은 좀 줄여나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라도 성공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느낌으로 답정너여도 괜찮다. 그거 가지고 자신감 좀 얻으시라는 소리예요. 쉬운 로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되는 걸 보면은 이게 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에는 본인만의 속도가 좀 필요해요. 당연히 주변에서 난리 나죠. 난리 나는데 객관화를 시키시면 그 난리 나는 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냥 내가 멘탈 관리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씩 성공하는 그 포인트들이 보상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이게 멘탈 관리라는 게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나 멘탈 관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 이미 N년 동안 살고 계시면서 느껴오신 감정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본인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폄하를 한다 이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되게 이제 객관화를 하려고 하면은 좀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순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분 나빠하시는 거에서부터 탈락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쁜 거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기분 나빠? 그럼 이걸 해결해야지 라는 접근으로 좀 틱적인 모먼트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메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AI 서비스 기획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여기다가 적는 거죠. 이렇게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요. 제가 오타를 냈군요. 문이라니. 전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를 설정을 해놓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걸 스레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게시판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디코가 정신없이 올리면은 내 글이 어딨지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레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내 스레에서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내용이 막 꼬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거에다가만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살펴보신다고 하면 내 스레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고 다른 분들 그리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안 하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꽤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분들 거의 내용들을 염탐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내 인사이트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A인데 오늘 실습에서는 B를 가지고 사부작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기록해 놓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오늘 7교시까지의 기록물이 잘 정돈된 걸 보시면은 앞으로 내가 이 단계별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라는 접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본인 쪽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장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떤 문제를 AI로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러프한 문제 정의를 내 슬레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내 문제를 정의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같이 할 거라고 생각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문제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사례 다른 것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워낙 많은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가장 쫀득하게 나한테 다가오게끔 작업하려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남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재미를 붙이셔야 그래야 이 사람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남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UX가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 문제에 대한 것들 적으실 수 있는 분들 각자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오는 문제를 좀 드려볼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아직 구체화는 안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AI 적용 범위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루시네이션도 있기 때문에 AI한테 모든 전권을 맡길 수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 특히나 결정권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놓으시고, 이거는 로직을 잘 설정을 하면은 AI한테 살짝 돌리고 얘가 나한테 보고하면은 그거 내가 승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AI가 해야 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막연할 수 있어요. 일단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명확하게 나눈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치 제한, 핵심 KPI 설정하기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기대하는 핵심 가치, 시간을 줄여줬다.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아웃풋을 내는데 이 품질을 AI가 도와줬다. 등 여러 가지들을 정의를 하셔서 내가 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면은 이 제품 꽤나 잘 설계되었는데 잘 기획되었는데 요거 제품화 한번 해볼까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바이브 코딩 하나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99.9%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남들이 보통 하는 거 나만 쓰는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접근을 하신 다음에 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고 이거를 수치로 뽑으실 수 있으셔야지만 그때부터 수익화를 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연한 분들 우리 요거 3개 주제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자기 주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재밌을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 주제들을 지금 내가 현재 내 회사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이런 게 좀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요. 사내 규정 및 HR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사에 관련된 정보이죠.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입사 1년차 미만의 신규 입사자 또는 인사팀 HR 담당자가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서 시간을 벌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KDT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회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더스 리그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 애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말을 잘 못하죠. 신입사원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궁금한 건 되게 많아. 근데 사수한테 물어보면 사수가 너무 바빠.
사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라고 하는 거에서 끙끙거리다가 지멋대로 행동하고서 엄청 혼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 서비스로 해서 조금 더 이 중간 단계를 좀 조율해주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HR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회의록 요약 및 액션 아이템 자동 할당기입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막내 하나 데리고 가죠. 노트북 펴놓고서 지금까지 회의하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다 적어. 속기사가 됩니다. 와다다다다닥 하고 적어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정돈을 해서 오늘 회의가 어땠다라는 회의록 작성하게끔 막내 보통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안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책임자들 선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다 포워딩 메일로 해가지고 아니면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넘깁니다. 그거 자체를 자동으로 하는 제품. 그래서 요즘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다 녹음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녹음으로 하고 스크립트 뽑아서 그 텍스트 기반으로 얘네들이 이번 회의에 1시간 동안 어떠한 안건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녹음을 텍스트로 뽑아주는 거, 이 정도의 서비스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A에 대해서는 누가 해라, B에 대해서는 누가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의 분할 정도까지는 조금 사람이 조금 개입돼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자동 할당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만 하면 이제 쇼핑몰 하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쇼핑몰도 잘 나가는 쇼핑몰들은 여러 가지 고객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질문글도 올라오고 불평불만 리뷰글도 올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답글을 좀 달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정 분석을 한 다음에 리뷰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내가 살을 좀 붙여가지고 답변을 달아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크로로 돌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A를 질문하든 다른 사람이 C를 질문하든 똑같은 대답만 복붙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얘네들 내가 올려놓은 글을 읽기는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UX가 또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 대한 맥락을 파악을 하고서 이 안쪽에 있는 감정,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안들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내가 GPT랑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제가 준비한 가벼운 주제인 거고요. 요걸 가지고 따라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지금 회사에서 아니면 지금 나의 일상생활에서 AI화 하고 싶어 하는 서비스 주제로 방향 틀으셔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주제를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쓰레에다가 적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분이니까 2분 정도 드려볼게요. 근데 저 지금 얼굴이 되게 익는 분이 좀 계시는데 혹시 제 수업이 N번째이신 분 계시나요? 아닌가? 그쵸? 네네. 얼굴을 뵌 적이 있어서 좀 익숙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한번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작년 또는 지난주에 진행하신 거를 어디까지 구체화를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다 오늘 특강 듣고 나서 그 중에 90%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좀 뜨끔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 미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참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고민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UX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건 되게 쎄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강의 시장이 돈이 또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좀 날카롭고 이제 여러분들의 심장을 후벼 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스레들 쭉쭉쭉 좋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적극성이 좋네요. 지난주에는 반 이상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하겠다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디테일은 오늘 하루 종일 디테일 다듬을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투덜투덜 거리는 말로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다 정도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수업은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을 내 쪽 케이스에 해석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존의 문제점들 보시면은 HR 쪽 어시스턴트 부분은 여기에서 인사팀은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회의록 요약 및 자동 할당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짜리 회의가 끝나면 누가 무슨 일을 언제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를 정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공유하는 데까지 각각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다시 포워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CS 부분에서는 리뷰가 되게 많고 아까 말했던 복붙, 매크로 이런 느낌이 안 나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서비스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자기 주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역할 분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AI가 해야 되는 부분과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결정권, 이 부분은 무조건 사람이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규정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AI가 어느 부분에만 범위를 적용해야 되냐면은 문서 검색 및 요약, 규정 지분 되게 딱딱한 언어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챗봇으로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봤으니까 간단한 대답을 원할 건데 규정집 이만한 거 3블럭짜리 갖고 와가지고 자 읽어보세요 딱 던져줘요. 초기의 챗봇이 이런 식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챗봇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좀 짜쳐가지고 계속 나를 뺑뺑이 돌리고 내가 읽지 않아도 되는 내용까지 다 갖다가 배달을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안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요약을 해서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AI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출처 제시, 취업규칙 몇 조에 의하면 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대답이 근거가 있는 대답으로 만들어졌다. 이 근거가 어떤 거를 참조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조약에 대한 것들을 링크로 제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필터링, 단순 반복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 답변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챗봇을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지금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래그라고 해가지고 RAG 해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대답들, 그리고 얘네들의 출처는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시트로 만들어서 AI가 그걸 숙지하고서 빠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시간을 더 확실하게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GPT한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건 어떻게? 라고 해서 이 단순한 질문으로 해주는 그런 로직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러분들 AI 비싼 돈 내고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단순 반복 질문들이 계속 붙으면 돈이 줄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틀어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속도도 빠르게 하고 똑같은 질문 같은 것들은 분류해서 얘네들이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로직으로 확장을 해 나가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기획을 안 해보신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애,
딱 이 정도의 간단한 구조들을 기획을 할 거고요.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돈을 더 아끼는 방법, 시간을 더 줄이는 방법, 더 맥락을 잘 터치해서 대답을 잘해주는 로직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처음엔 출발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고도화를 생각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AI가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고도화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아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강사님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AI가 해야 되는 일을 나누라고 해. 근데 나 아무것도 감이 하나 1도 안 잡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사람이 조금 개입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AI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셔서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요약 부분에서는 이제 화자 분리. 요거는 여러분들 클로바, 다글로 이런 것만 써보셔도 아실 거예요. 화자 분리 다 됩니다. 말이 웅얼웅얼 씹히고 있어도 얘네들이 톤 분석을 해서 이게 A인 사용자가 말을 했다, B인 사용자가 말을 했다 해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럼 화자 분리도 당연히 돼야 되고 각각의 단락에서의 구조화 및 요약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액션 아이템 추출이죠.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지라에서 티켓을 뽑아가지고 접근을 할 건데 요즘 이제 회사에서 AX 전환이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지라 티켓을 자동으로 뽑아가지고 처리하게끔 회의록만 넘기면 얘가 티켓을 다 뽑아가지고 심어줍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티켓 발행해가지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이런 식으로 액션 아이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뽑아주는 그런 일들을 리스트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고요. 그리고 댓글 초안 부분에서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황별로 그리고 리뷰에 대한 것들도 감성 분석을 해야 되고 얘네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대한 리뷰이냐 질문이냐 이런 것들 분류하는 작업들 있죠. 자동 분류돼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초안이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통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달았을 때의 통계 수치랑 그리고 AI를 도입을 했었을 때 확 줄어드는 이 시간 대비의 효용 가치에 대한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것들이 데이터만 들어오면 AI는 분석을 할 거니까 이거를 시각화해 주는 걸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AI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의 똑똑한 LLM한테 물어보셔서 이거는 AI가 해도 되는데요 라는 파트들을 말을 해줬다. 그럼 그런 거 키워드 해서 쓰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적어주시고 사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I가 해야 되는 부분과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제가 결정권은 웬만하면 사람이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정권까지도 AI한테 넘겼을 때 오는 박탈감이 있죠. 얘네들이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 일으켜서 우리 죽이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최고 결정권에 대한 거는 사람이 최대한 안 놓으려고 많이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것만큼은 사람이 해야 돼 라는 부분들을 놓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난리난 이슈 중 지금은 아니죠. 요즘은 2주일만 지나도 옛날 과거가 되기 때문에 오픈클로에 대한 보안 이슈들을 아실 겁니다. 오픈클로한테 모든 정권을 줬더니 이제 내 카드를 함부로 긁고 다닌다 라는 이슈들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거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약을 해준다 자동으로 스케줄링을 해준다 비서처럼 막 해준다 너무 좋아. 근데 얘가 혼자 임의적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모든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일을 할 때 AI를 쓰시면서 하는 모든 터지는 사건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책임이 지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저의 AI 비서가 이렇게 일을 잘못 처리했는데요 라고 어떻게 항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죠. 그런 거 하나도 관리 못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핑계로 AI를 대신다. 이거 하면은 그냥 내가 이제 아래쪽에 포진하고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가벼운 일을 하든 무거운 일을 하든 책임은 무조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을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본인의 업무상의 인사이트를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요약을 해갖고 왔어. 정리를 해갖고 왔어. 이 다음 플로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어. 이걸 보고서 결정을 하고서 이 범위는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뭐가 잘못 터지면 제가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탓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는 있지만은 본인 살 깎아먹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결정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HR 안내하는 AI 어시스턴트는 데이터 관리 자체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근데 이거조차도 이제 AI가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따로 분류가 됩니다. AI가 학습할 최신 규정집 및 정책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이 문서를 작성을 하는 거는 AI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서가 버전 1.3.3이다 라고 해서 땅땅땅 처리한 다음에 이거는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 규정집을 네가 다시 학습하고 대답을 해 라고 시키는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그러면 아까 레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레그 부분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시스턴트한테 막 물어보는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규정에는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출산휴가라던가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것들.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출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휴가, 육아휴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빠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 AI 어시스턴트한테 우리 회사도 남편 육아휴직이 있나요? 남편 출산휴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규정에는 그런 거 안 해놨어. 우리 유구한 역사에 남자가 그런 휴가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규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 이러고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내용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러한 거를 규정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될 때 얘네들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의 개수, 응답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만족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를 규정으로 만들면 훨씬 더 회사를 경영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힌트들을 줄 겁니다. 그럼 그런 거 모집해서 규정 만드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들까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외사항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대답하지 못하는 복잡한 노무 이슈, 그리고 고충 상담, 특히나 상담 가지고는 우리 이제 GPT는 내 비밀 친구로 생각을 하고서 맨날 찡찡거리잖아요. 내가 회사 생활, 사람과의 내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